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1장이에요. 2장으로 갔다가 왜 다시 1장으로 왔을까요? 제가 용신을 잡는데, 벽국론으로 용신을 잡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용신을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2장으로 가서 패격, 파격이라고 그러죠. 파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은 그래도 설명이 됐는데 파격이 어떻게 파격이 됐는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든 저러든 일단 1장에서 팔자 용신은 전국 원령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원령에서 구한다. 써 일관과 배, 짝을 이룬다. 원령지지와 일관과 짝을 이루는데 그 생각이 부동하니까 격국이 분적, 나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성과 관성과 인성과 식신은 차는 용신지 선이라 순용을 하고요. 살상겁이는 이건 용신지 불선 해서 역용을 하래요. 마땅히 순하는 건 이게 이제 재관인식은 순하니까 순용을 하고요. 마땅히 거역해야 될 것은 배합되게 하라 라고 해서 그러면 귀격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제가 심혜점 선생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장 앞에 계시다면 이렇게 귀격, 부승격 하는데 요즘 귀격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게 좋겠죠. 성격이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한 것은 순용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재성부터 말씀하세요. 재성은 희식신, 식신을 반긴다. 뭘로 반기냐? 이 상생이라고 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상자가 아닙니다. 도울상자입니다. 생을 도와주는 것을 반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생관, 재성이 자기 스스로가 관을 생해서 호재,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주학이나 동물학이나 거의 비슷해요. 남자는 낳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여자만 낳는다는 소리를 하죠. 여자가 자식을 낳지 남자는 얻었다라고 합니다. 득이라고 하죠. 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득, 남자는 득자라고 해요.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생자라고 합니다. 이만큼 여기서 이 생물학적으로도 사주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생하는 것이 나를 보호해요. 그게 바로 이제 포악한 남편을 다 큰 장성하는 아들이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명리학을 풀면 맞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관은 반개요. 투재, 재성이 투출한 걸. 이 상생, 이게 상생이 서로가 아니라고 했어요. 도울상이에요. 생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생해서 도와줘요. 근데 생인, 인성을 생해서 관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수는요, 관사를 반겨요. 상생, 상생이란 곧, 도와주는 거를 또 겁재로서 이 호인, 겁재가 인성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신은 신왕한 걸 반기죠. 왜냐하면 일주 자체가 생해야 되니까요. 여자로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여자로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자식이 되니까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생재, 재생을 생해서 호인, 호식, 식신을 보호하죠.
불선자는 역용을 하죠. 지난번에 강의를 했지만 이번에 이 불선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합격이 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불선자에 대해서 역용하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칠살은요, 희식, 이거 제사라는 겁니다. 식신이. 아이고, 예, 제복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칠살이라는 것은 흉격이니까 제복시켜라. 제복하는 용신을 찾는 겁니다. 식신이 제복시키는 거죠. 끓인다. 재성과 인성이 자부. 이 재성과 인성이 칠살을 돕는 걸 끓이는 거예요. 예, 정관과 정반대죠. 칠살, 정관은 재성과 인성이 도와주는 걸 반기는데 이걸 끓인다고 했어요. 칠살은 재성과 인성을 돕는 것을 끓인다 라고 했습니다. 상관은요, 희페인, 인성으로서 눌러주는 겁니다. 페인하는 것은요, 제복이에요. 보세요. 이게 제복시키죠? 제2 재성을 생해서 화상, 상관을 기운을 빼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양인은요, 관살을 반기죠. 그런데 관살은 곧 양인을 제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제복시키기 때문에. 끓인다. 이 관살이 없는 것, 구무, 갖춰지지 않는 걸 끓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억부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격국론은 이렇다라는 걸 심여첨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격국론을 설명하다가 억부론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격국론은 격국론대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급희 투관, 월급은 관성을 투출한 것을 반겨요. 그래서 제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흉격은요, 제복하는 걸 첫 번째 용신으로 잡는 겁니다. 용신을 이용, 재성으로서 이용을 해갖고 만약 재성을 이용하려면 이라고 해야 돼요. 조건을 내야 돼요. 재성을 쓰려면 이라고 하죠. 재성을 쓰려면 투식, 식신이 가운데 끼워서 겁재의 기운을 식신으로 빼갖고 식신 생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 식신이 없을 때 재성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비견 겁재들이 재성을 막 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신이 가운데 끼어서 식신이 겁재의 기운을 빼서 재성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으로 내려가는데요. 2장에서 팔자용신, 팔자에, 용신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거는 파입니다. 파격이라고 우리는 그러죠. 부흥, 부흥은요, 이 파격을 깨진 것을 부하고 응급처치하는 거죠.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용신 성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하고가 엉뚱하게 잘라놨어요. 성패까지만 해놓고 용신 변화절을 집어넣고요. 다시 부흥절을 넣고요. 용신 변화절을 넣습니다. 성패와 부흥을 갈라놓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부흥이 패 뒤에 붙어야 되냐면, 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졌으니까 격이 깨끗해서 좋아요. 근데 격이 깨졌어요. 오늘 파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1장을 다시 갔다가 2장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파격 다음에 뭐가 있냐? 격이 깨져서 못 쓰면, 깨트려져서 못 쓰잖아요. 그럼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보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사람까지 나오는데, 물건으로 얘기하면 도자기가 팡 하고 깨졌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수습을 해서 땜질을 해야 되겠죠. 이게 부흥입니다. 근데 이걸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이에다가 용신 변화절을 집어넣고요. 부흥 넣고 용신 변화, 넌 용신 변화를 넣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성패와 부흥을 하나를 붙여놓고요. 또 차례도 마찬가지로 성패 부흥을 차례도 같이 붙여 나와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논용신이 1절이고요. 논용신 성패 부흥이 2절이고요. 그리고 논용신 변화가 3절이고요. 논용신 순잡이 4장이에요. 이렇게 차례대로 나온 걸 이 내용 안에서 갈라놨다는 건 설하고가 잘못한 건지 편집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지 어떤 의도에서 잘못했는지 잘못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패격을 내려가겠습니다. 패격이 곧 파격이에요. 자, 봅시다. 성격은 지난번에 했고요. 하위패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어째서 파격이 되는고 하면은 관격에서 상관을 보면 상관의 극을 보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상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놓고 형충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극은요 천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관격에서 상관이 위로 투출한 겁니다. 그리고 천간은요 이 위에 있는 천간은 월지하고 다 통격이 됩니다. 통기가 됩니다. 통기가 되니까 나머지 기운은 기운이랄 것 없이 나머지 지지는요 회를 해서 회합을 한다고 그러죠. 예. 회합을 해야만이 그 기운이 천간으로 투출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하게 있는 겁니다. 정하게 고요히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대원에서 들어올 때 또 회합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기운이 올라온다고 하죠. 격국론에서는 지지는 움직이질 않는다라고 움직이질 않아 고요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나 산은 움직이질 않는데 보면 이 인과 사가 형을 하고 있죠. 그럼 이 관이 좀 흔들리는 겁니다. 합격이라고 해도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상관이 위에서 눌러주니까 합격이 됐죠. 예. 이게 대표적인 정관격의 합격입니다. 예. 두 번째 제격의 합격을 봅시다. 여기 보세요. 제격에서 합격이 된 것은 곧 여기 지금 신묘점 선생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요. 재성이 가볍고 비겁이 중하면 이건 군겁쟁자가 일어난 거예요. 재성이 투출하고 칠살이 제격에 칠살이 투출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재생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심해첨 선생이 재생사라는 걸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재생사를 한 걸 싫어하시니까 제격이 합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겁쟁자가 일어나는 걸 합격, 재생사라는 걸 합격, 천간으로 투출해야 돼요. 칠살이요. 그래서 이렇게 칠살이 투출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주는 곧바로 일지를 극하죠. 그런데다 이렇게 좀 비견이 많죠. 그래서 이 비견들이 만약 재를 탐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재성이 투출했네요. 그러면 재생사를 하고 있죠. 일주에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나쁜 합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수격의 범죄, 재성을 만나면 제극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강하면서 인수가 무거워요. 이런 때 살이 투출했어요. 이런 때는 신강하면서 인수가 중할 때는 뭐가 있어야 성격이 될까요? 식신이 있어야 성격이 되죠. 저우에서 성격이 되는 이유. 근데 살이 투출했어요. 이러면 파격이 돼요. 인격이 파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인격이죠. 진토가. 인수가 강하고요. 일주도 강해서 살이 이렇게 또 왜 살이 투출한 게 나쁘냐면 식신은 만약 여기다가 임수가 있다면 성격이 되겠죠. 근데 이 투사를 한 건 왜 그럴까요?
이 강한 인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소리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이 합격을 만들려고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식신봉요라고 해서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 또 합격이 되겠죠. 혹 생재 로살이라고 해서 식신 생재를 하는데 살이 투출했어요. 이거 보세요. 식신 생재 재생 살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죠. 이 살 때문에 그래요. 이 살. 그러니까 심해첨 선생은요, 이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름을 정해놓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 그 놈은 항상 심해첨 선생한테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겁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하면 계속 나쁜 거예요. 네, 끝까지 나쁩니다. 그래서 식신격에 이렇게 편인이 투출했죠. 편인이 강합니다. 축축해서 이럴 때는 식신격이 깨지게 돼 있죠. 예. 자, 이제 5번째 흉격인데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칠살이 또 재성을 만나요. 이거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절대 재생살을 하면 안 돼요. 심해첨 선생한테 여하튼 저놈의 살은 살려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칠살에서 합격하잖아요. 재생살 하면 아주 안 돼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칠살격이죠. 이 재성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합격이 돼요. 을목이 깨진다는 소리죠. 아주 난리나. 이 심해첨 선생한테 한번 이름으로 탁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겁니다. 자, 상관격이 또 이제요. 저건 칠살격. 이건 상관격인데요. 금수상관인데, 관을 봤어요. 이러면 안 되죠. 본래 금수상관은 경관을 하는데, 그 외에는 경관을 못 해요. 또 다시 생재하죠. 상관격에 생재를 하면서, 이게 뭐예요? 또 살이 투출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폐인을 하고 있는데, 인성이 있어서, 이제 상관격은 인성으로 이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관이 가벼워요. 그리고 일주가 강해요. 그러면 상관상진이 돼버려요. 상관상진이라고 아시죠? 상관상진이 되면 그 사람은 일거리가 없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관상진을 두려워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가볍다라는 걸 상경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인성. 그러니까 상관상진, 화급금이 돼서 상관상진이 됐다. 이런 때는 상관상진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양인에서 무관살. 이거 양인격에 관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다. 그러면 이 양인격에서 팔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관살이 없게 제가 만들어 놨죠. 만약 이런 거 격국론으로 얘기하면요, 다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업불어로 얘기하면요, 이거 다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격국론에선 합격, 왜? 관살이 없으니까 합격이다라고 심해첨 선생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올건 걸럭걸겠어요. 무죄관, 재산과 관성이 없어요. 투살인, 이러면요, 살인이 됐으면 걸럭걸격에서 합격이다라고 하지만 안 그렇죠. 적천수에서는 이거 얼마든지 풀었습니다. 풀어쓰는 걸 적천수에서나 얘기해야지. 뭐예요? 격국론을 강의하면서 안 그렇다라고 하면 격국론 강의할 필요가 없겠죠. 격국론에선 심해첨 선생은 이런 무죄관, 양인격, 걸럭걸격에 재성과 관상이 없다. 또 투살이 살과의 양인이 있다. 그러니까 저 걸럭만 힘을 받쳐주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그 도와주는 것만 있다. 그럼 걸럭걸격이 합격이다 라고 하는데, 아닌데요 라고 덤벼들면 절대 아니에요. 안 됩니다. 절대. 심해첨 선생 말을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걸럭격이에요. 음걸럭이죠, 사실은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인과 살이 있어요. 그래도 살인 상생을 해서 양위격이 강해졌죠. 이런 때 이런 파격이라고 하지만 이거 파격 아니에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써요? 임철조 선생한테 이 사주를 들이밀면요, 이렇게 써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임철조 선생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심여점 선생한테 이런 걸 갖다 들이대면 이건 파격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파격이 끝났습니다. 파격이에요. 폐가 아니라. 사실은 요즘 파격 하잖아요. 이 파격을 어떻게 보면 구에서 구급차로 실어서 응급실까지 데려갈 것이냐, 응급처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번에 또 한번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다 거의 이 합격을 살리는 겁니다. 이건 부흥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